오늘은 바빌론 부자들의 돈 버는 지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참고 도서는요, 바빌론 부자들의 돈 버는 지혜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조지 S. 클레이슨이라는 분입니다. 돈 버는 지혜 두 번째는요, 바로 지출을 조절하라입니다. 지출을 조절하라.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싶다면은 지출을 조절해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긴 하죠. 근데 이런 진리들이 사실은 부를 만드는, 변하지 않는 본질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 첫 번째 조언에서 이제 수입의 10분의 1을 반드시 이제 남겨둬라, 저축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던 청중들이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어떻게 수입의 10분의 1을 저축합니까? 수입이 빠듯한데. 근데 이렇게 우리가 늘 수입이 빠듯한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필수 지출이라고 부르는 돈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억제하지 않는 한 수입이 늘어날 때마다 덩달아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만 원을 벌던 사람이 90만 원을 썼다. 그런데 200만 원을 벌면 그럼 110만 원이 남아야 되는데 여기에 맞춰서 180만 원, 190만 원을 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이 필수 지출에 대해서 억눌러야 되고, 우리가 뭐 월급의 차이가 다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월급의 차이와는 상관없이 늘 주머니가 홀쭉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필수 지출 억제죠. 일상을 꼼꼼히 살펴보고 비교적 쉽게 줄이거나 없앨 만한 규칙적인 지출을 줄여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고 싶은 물건들이 있다? 그것을 막 당장 사는 게 아니고 한번 기록을 해야 됩니다. 기록을 해서 이게 정말 내가 필요한 건지 필요하지 않은 건지를 따져봐야 되죠. 청중들 중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전 자유인입니다. 우리에게는 인생의 즐거움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디에 얼마를 써야 한다, 뭐 이런 예산의 노예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한 번뿐인 인생인데 뭐 그렇게 아둥바둥 돈 아껴서 그렇게 내가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사고 싶은 거 못 사고 입고 싶은 옷 못 입고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런 삶은 정말 불행하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뭐 아끼는 거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죠. 그러자 그 부자 아카드가 얘기합니다. 당나귀라면 사막을 가로지를 때 보석, 양탄자, 육중한 금괴를 짐에 싣겠나. 생존에 필요한 건초, 곡식, 물통을 준비할 것세. 예산을 통해 지출을 통제하면 불필요한 데 돈을 쓰지 않고 가장 확실하고 보람찬 목적에 돈을 쌓을 수 있지. 이 얘기가 뭐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서 정말 꼭 필요한 게 있고 꼭 필요하지 않은 게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냥 소비를 막 섞어서 하면은 이게 필요한 건지 필요하지 않은지조차 구분하지 못하고 막 돈을 쓰게 되는데, 그래서 안 되고 예산을 통해서 지출을 통제하는,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것을 필요하지 않은 것과 구분해서 거기에만 돈을 쓴다면은 돈이 남게 되고 그 돈을 우리가 가장 확실하고 보람찬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생활의 필수적인 지출을 예산에 편성하고 그 다음으로 삶의 즐거움을 위해 필요한 지출을 반영을 해야지, 이것을 막 섞어서 우선순위 없이 막 쓰다 보면은 늘 돈에 부족하고 늘 돈에 쫓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제가 보면은 돈을 정말 많이 버는 의사 선생님도 있고 돈을 잘 못 버는 알바생 분들도 있습니다. 제 주변에. 그들을 보면은 정말 그 먹는 거, 뭐 입는 거, 뭐 생각하는 거 이런 게 다 달라요. 급여 차이도 엄청 크겠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신기한 거는 뭐 둘 다 뭐 자신들이 맛있다고 생각하는 음식을 먹지만 기본적으로 의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 기준이 높단 말이죠. 그냥 같은 점심을 먹어도 뭐 2만 원, 3만 원 한 끼에. 그리고 이제 뭐 급여 낮으신 분들은 뭐 10,000원 이 정도에서 먹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소득이 늘어나면은 여기 나온 것처럼
그 필수적인 지출이 점점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 대기업 임원분들 많이 인터뷰하고 퇴직한 대기업 임원분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은 그분들이 퇴직하고 좀 어려워지는 이유가 임원이 되면 역대 연봉 받잖아요. 근데 이 역대 연봉에 맞춰서 생활을 하던 게 있으니까 이 생활을 갑작스럽게 바꾸거나 줄이거나 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소득이 끊겼음에도 불구하고 골프 치러 다니던 골프 쳐야 되고 먹던 술 먹어야 되고 먹던 밥 먹어야 되잖아요. 먹던 사람 같이 놀던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이러니까 기본적인 그 지출의 크기가 이미 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억대 연봉을 벌었을지라도 경제적인 주머니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지출이라는 게 정말 단순하고 쉬운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우리의 욕망하고 이제 관련이 있다 보니까 한번 늘어난 욕망은 한없이 커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우리가 원칙과 기준을 세워서 이것을 명확하게 통제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경제적 자유,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빌론 부자들의 돈 버는 지혜에서 결국 얘기하는 거는 필수적인 지출과 불필요한 지출을 구분해서 수입의 10분의 9 이하로 지출을 관리해서 그 남은 10분의 1을 저축을 하라는 거죠. 이 저축에서 나온 돈을 벌기 시작하면은 나는 이제 추가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게 되고 그 크기가 이제 커지면은 나는 이제 이른바 경제적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뭐 단순한 얘기긴 해요, 사실. 하지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의 진리,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진리라는 것들은 굉장히 쉽고 단순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인 거죠. 사실은 뭐 그거예요. 내가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적으면 돈은 쌓이기 마련이고 그 돈을 잘 모으면은 그 돈들을 통해서 또 다른 수입이 오게 되고 그럼 이제 그게 커지면은 부자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 뭐 저도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이 생활을 그냥 유지하고 싶고 그냥 막연하게 돈을 더 벌어서 더 많은 것도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 욕망을 따라가는 소비잖아요. 욕망을 따라가는 소비면 어떻게 되죠? 내가 돈을 많이 벌어도 욕망도 커지게 되고 늘 이렇게 돈에 쫓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일화 중에서 어떤 분이 이제 나는 그렇게 예산을 막 짜가지고 이렇게 돈에 뭔가 노예로 살아가기 싫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돈의 노예라는 걸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기 위해서 그 돈을 막 모으기 위해서 내 시간을 막 쓰고 일을 하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그 물건을 내가 가지고 욕망을 충족시키고 이런 삶이야말로 오히려 돈의 노예가 아닌가. 내가 돈의 주인이라면은 내 욕망을 내가 스스로 통제하고 컨트롤 해가지고 이거 필요 없어 안 사고 남들이 산다고 해서 안 사고 내가 꼭 필요한지를 따져보고 그런 것들만 사는 거 이것이 돈에 휘둘리지 않고 내 삶을 사는 길이지 뭐 남들 해외여행 가니까 해외여행 가고 남들 명품백 하나씩은 사니까 그 명품백 사고 이런 삶은 오히려 그게 더 돈의 노예에 가깝지 않나.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또 많은 시간 일을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것들이 돈의 노예로 살아갈 때 나타나는 삶의 모습들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늘 돈이 부족한데 어떻게 10분의 1 이상을 저축을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솔루션을 드리면은 필수적인 지출과 불필요한 지출을 구분해보자. 그리고 내가 어떤 게 갖고 싶다 이러면은 그것을 한번 기록을 해보자. 그리고 이게 정말 내가 필요한 건지 필요한 게 아닌지를 구분해보는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